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IT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HTT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라는 것은 정말 많이 듣고 있죠. 웹을 접속할 때 HTTP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고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이 HTTP가 무엇이고 또 어떤 식의 원리로 이러한 그 주소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면접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개발자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그것이면 어느 정도 또 프로그램이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 상황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신을 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 HTTP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단 이렇게 HTTP로 시작하면 웹사이트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이렇게 HTTP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HTTP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모바일에 있는 앱들도 이렇게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것이 HTTP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HTTP를 간단히 풀어서 얘기하면 하이퍼텍스트 좀 정확히 쓸게요. 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하나씩 가보죠.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이 초기에 인터넷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시기였냐면 대부분은 텍스트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요때 어떤 분께서 이제 인터넷이 그럼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이 뭐냐 그러면 원래 이제 통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서 이 통신이 이렇게 컴퓨터 한두 대만의 연결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룹이 생겨서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컴퓨터는 대부분 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되어짐 자체가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특정 서버들을 인터넷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 환경 자체가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통신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고 지금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색깔이 좀 다른 표시가 있었어요. 예전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헬로우다 그러면 헬로우. 자,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은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죠. 페이지로. 또 다른 페이지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언더바가 있거나 이렇게 글씨. 자, 이런 것들의 형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했습니다. 링크에 의해서 계층, 그러니까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또 다른 페이지가 있고 또 연결이 되는 이런 식의 연결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했다는 거고 여기에 트랜스퍼라는 게 있고 프로토콜이 있죠. 프로토콜, 약속이에요. 프로토콜은 약속입니다. P자가 붙는 것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가 붙는 게 좀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FTP, 이런 프로토콜도 있고 SMTP,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자, HTTP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주고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의 인터넷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좀 하셨다면 왜 이렇게 주고받게 되어졌나를 봅시다. 자, 인터넷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상 내가 브라우저 앱 뭐 대표적으로 두 개로 치면 브라우저 상에서 HTTP 프로토콜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 주소를 갖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서버에 접속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컴퓨터가 있지만 내가 이 서버로 연결해서 이 서버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서버의 특정 페이지,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이 브라우저 상에서 해당하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정도 좀 이해를 더 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www.abc.com이다. 그러면 이 abc라는 이것은 도메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도메인. 사실은 이 컴퓨터를 찾아가려면, 이 서버를 찾아가려면 IP 주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버에도 IP 주소가 있고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IP 주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IP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P로 주고받게 되는 건데, 이 도메인은 뭐냐? IP라는 것은 일종의 숫자이고, 뭐, 이런 거죠. 13.4.56.100, 이런 식의 형태죠. IP. 지금 이것의 형태가 IPv4 버전 4인데, 이건 네 가지로 돼 있고, V6가 지금 이제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IoT 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IPv4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버에는 이런 IP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IP를 찾아가야 되는데, IP는 변동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억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걸 쓰고 www.korea.com 요렇게 기억을 하면 사람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요렇게 이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도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메인을 이런 식의 실제 서버가 갖는 주소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DNS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가 됩니다. 자, 도메인 네임 서버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이 korea.com이 IP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IP를 받아오면 이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에서는 실제 IP를 가지고 이 서버를 찾아서 가게 되고 이 서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라우팅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이 라우팅 과정을 거쳐서 이 일종의 데이터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상을. 그리고 결국은 이 서버를 만나게 되고 이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청하는 것을 request라고 하고요. 응답받는 것을 response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요청, 말 그대로 응답. 자, 그래서 요청과 응답에 의해서 데이터는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조금 더. 자, request가 있고요. response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내 노트북 또는 PC 또는 핸드폰이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게 클라이언트고요. 자, 이게 서버예요.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는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서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건 쉽게. 자, 클라이언트.
왠지 손님 같죠? 요구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왔다. 근데 요청자죠. 손님을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죠. 손님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 서버, 그러니까 서브, 그러니까 뭔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주는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형태로 데이터는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브라우저를 켜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가 화면에 짠 나타나죠. 자, 요청을 누가 했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노트북, PC, 핸드폰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을 클라이언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실행 중인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해당하는 것이죠.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쳤다는 자체는 이 주소에 해당하는 서버로 찾아가서 자, 이 뒤에 사실 대부분 이 도메인 주소만 치게 되죠. HTTP에 이런 도메인만 치죠. 근데 대부분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index.html이에요. 자, index.html까지 안 쳐도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붙어서 요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요 index.html은 사실 클라이언트가 친 게 아니라 서버로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가장 우리는 처음 받는 페이지를 하나 지정을 해두고 그게 대부분 index.html인데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지정된 페이지를 응답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러한 그 HTML 같은 페이지들은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HTML 태그. HTML로 끝나는 태그. 자, 요런 게 아까도 얘기했던 하이퍼텍스트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게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고 어떤 네이버를 접속할 때 첫 번째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안에 수많은 뭐 이미지도 있고 글씨도 있고 뭐 날씨 정보도 있고 수많은 데이터가 탑재가 돼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응답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뿌려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근데 뿌려줄 때 이렇게 태그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해석해서 보여준다. 그것을 이제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 자, HTML을 분석해서 화면에 자, 보기 좋게 뿌려주는 과정까지 해서 응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다. 자, 그래서 자, 리퀘스트 할 때는 대개 g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자, 응답은 그곳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받아지게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200O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응답을 처리가 됩니다. 요거보다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면 여기서 다양한 명령어들이 나오고 잘못된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뭐 한 번쯤 봤을 404 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가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는 형태죠. 자, 그래서 HTTP가 웹을 요청하고 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웹브라우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웹브라우저도 많이 쓰지만 이게 모바일 앱도 많이 쓰죠. 자, 모바일 앱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웹 앱이 있고요. 자, 웹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은 웹앱이에요. 그러니까 웹상의 페이지들이 모바일에 맞게 다시 재배치돼서 보여주는 형태. 자, 카카오톡 같은 것은 그냥 앱이죠. 네이티브 앱이라고 합니다. 그 코드가 다 앱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웹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앱에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냥 모바일 화면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을 모바일 웹앱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당연히 HTTP 프로토콜을 쓸 것 같죠. 왜냐면 웹 브라우저와 동일하니까. 그런데 자, 이런 앱,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만들든 뭐 당근에서 만들든 다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자, API라는 표현은 뭐냐면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였는데 여기까지는 다음에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그것을 앱상에서 데이터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페이지 전체를 보여주냐 아니면 해당하는 값만 가져와서 그 해당하는 값을 채워서 보여주냐.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그 카카오톡 방이 있죠. 방 리스트를 데이터로 가져와서 여기 화면에 맞게 그냥 채워주면서 뿌려주는 형태. 그것이 이제 네이티브 앱이 되는 것이죠. 그때도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HTTP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HTTPS도 보게 되죠. S. S는 Secure라고 해서 보안이 적용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다음에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제 HTTP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개발을 계속 이제 해왔고, 뭐 과거의 개발은 단순한 프로그램만 개발했어도 됐는데, 이제 뭐 몇 년, 최근 몇 년 사이에 앱이라든가 뭐 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하면서 개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프로토콜이 되어버렸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HTTP를 치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셔서 제가 좀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같이 공유 드리는데 동의하신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